그런데 분명히 포토샵도 하고 했는데 왜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할까요? 제가 신선해 보여서 안 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23년 11월에 올린 거고요. 이 제품은 21년도 10월에 찍은 거예요. 이 사진보다 왜 이 사진이 더 인기가 많을까요? 본업보다 많이 버는 세컨드리치입니다. 미영님께서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을 요청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봐드릴 건데요. 일단 썸네일부터 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거 포토샵으로 눕기 되게 깔끔하게 따고 잘 하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판매 안 됐죠? 왜냐면 요 썸네일이 되게 안 좋은 썸네일이에요. 이 썸네일이 왜 안 좋은 걸까요? 분명히 자 보시면 이렇게 딸기들이 있죠? 요 딸기들에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포토샵도 하고 했는데 왜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할까요? 제가 딸기를 가려서 그죠? 요 소나트의 의미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딸기의 가운데 부분은 딸기의 가운데 부분을 약간 어필하고 싶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솔직히 요거 포토샵 능력은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눕기도 깔끔하게 뜨고 센스도 있으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세컨드리치의 밸류 소싱에서 가장 말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예쁜데 구매 욕구가 들어간 사진이 아니에요. 딸기를 먹는 구매 욕구가 무엇이죠? 맛있어. 맛있어서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썸네일 맛있어 보여요? 아니요. 그래서 놓친 거예요. 요거를 네. 맛있게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맛있게 찍는다는 게 뭘까요? 맛있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 사진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신선해 보여서 그죠? 신선해 보여서. 왜 신선해 보일까요? 자, 이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끝나요. 신선해 보여서 안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신선해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죠? 네. 요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밸류 소싱입니다. 일단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유심히 봐보세요. 자, 배경.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그죠? 근데 초록색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하우스 아니죠? 네. 왜 하우스 안에서 찍었을까요? 신선함 따서 직접 딴 하우스 안에서 찍은 딸기 사진이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땄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모두 다 사진이 기획된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요 2등 제품이에요? 반으로 갈라놔서 맞아요. 반으로 갈라놨잖아요. 반으로 갈라놓은 게 왜 맛있어 보일까요? 속이 보여서 그러니까 속이 보이는데 왜 맛있어 보일까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이렇게 속살을 보이면 조금 더 맛있어 보여요. 요 제품도 좋죠. 자, 근데 요 제품보다 이 사진이 더 나중에 찍혀진 거예요. 보면 이거는 23년 11월에 올린 거고요. 요 제품은 21년도 10월에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더 업그레이드 된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요 사진보다 왜 이 사진이 더 인기가 많을까요? 지금 상위 노출 1등인 거잖아요. 왜 이 딸기가 더 잘 팔릴까요? 왜 사람들이 더 클릭을 많이 할까요? 비슷하잖아요. 하우스에서 배경, 심지어 꽃도 꽂아놨는데. 뒤에 배경이 더 푸릇푸릇해.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한번 포토샵 된 거예요. 자, 이 초록색 봐보세요. 근데 진짜 식물도 보면 이런 초록색 나와요? 아니요. 연두색에 가까운 게 실제 풀색이잖아요. 색 보정이 들어간 거예요. 더 빨갛고 더 노랗고 더 햇빛도 잘 보이게, 초록색이 더 잘 보이게, 신선해 보이니까. 초록색과 빨간색의 대비. 근데 요거는 그런 건 없죠. 하지만 이 구도에 찍었으니까 3년 전 제품인데도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요 봐봐요.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올렸거든요. 아마 이 사진을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똑같은 걸 봐도 달라요. 이분은 하우스에서 찍은 딸기 사진이네 라고 해서 더 푸릇하게 더 신선해 보이게 찍어서 1등이 됐고요. 요 분은 꽃이 포인트네? 꽃 두 송이 해서 떨어지셨어요. 더 밑에 있으세요. 물론 1페이지에 있는 것도 되게 잘 하신 거지만 디테일 차이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구매 욕구는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단은 썸네일을 놓치신 이유 첫 번째는 구매 욕구가 머릿속에 세팅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캐치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럼 이제 캐치를 했잖아요. 자, 그럼 요 사진은 왜 맛없어 보일까요? 빨갛지 않고 그죠? 빨갛지 않죠. 빨갛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요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선이 좁아요. 그래서 저 딸기만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체를 봐줘서 차라리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땡겨 와가지고 하트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딸기를 여기에 올려놓고 손가락 하트로 이렇게 하시던지.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이렇게 손에 올려놓는 사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손 사진을 많이 쓰는데 이 손 사진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손으로 하는 거는 내 손에 이만큼 온다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을 넣었으면 보면 보통 딸기가 두 번째 마디 정도까지는 오잖아요. 사이즈가. 네. 근데 이 사진 속에서는 딸기가 두 번째 마디까지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사이즈가 커 보인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딸기의 구매 욕구는 먹는 거고 사이즈가 큰 것도 포함되니까요. 그죠? 자, 어때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 썸네일 해보셨나요? 아니.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략의 딸기들이 있죠. 요 분도 잘 찍으신 편이죠. 근데 자, 요 분 같은 경우는 뭐가 아쉬워서 좀 순위가 낮을까요? 요 분이랑 비교했을 때 좀 이분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조금 푸릇한 그런 느낌이 봐봐요. 이거 그림자 졌어요, 안 졌어요? 있어요. 그래서 색감이 죽었어요. 검붉은색으로. 자, 그런데 요거 봐보세요. 그림자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색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새빨간 딸기. 이가 머릿속에 바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빨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딸기가 있으면 해에 등져서 그렇거든요. 요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찍었으면 더 맛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대다수의 초보분들은 이런 걸 생각을 못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포장 박스가 저 박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포장 박스만 바꾸면 탁 예뻐지나요? 포장 박스만 바꾸면 이제 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뭘까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혼자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트레이 만약에 트레이가 다르다고 쳐요. 진짜 트레이만 있으면 진짜 이렇게 돼요? 1페이지 탁 들어가서 리뷰 200개 쌓여요? 트레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리뷰 2만 개 쌓여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대부분의 초보자 분들께서 이렇게 작은 요소 하나로 달라지는데 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걸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스마트 수하고. 네. 근데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1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매 욕구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는구나. 어떤 점에서 맛있어 보일까? 이 방향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딸기를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 제품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랑 구매 욕구를 맛있어 보이게 하는 거랑 그것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1페이지에 있는 분들이랑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랑 방향성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출발을 소비자에서 해요. 아니면 제품에서 하느냐의 차이예요. 딸기 왜 구매하지? 맛있어서 먹으려고. 어떤 딸기가 잘 나가지? 매력있지? 신선하고 맛있는 거. 그러면 최대한 신선하게 보이게 해야 되고 최대한 맛있어 보이게 해야겠죠? 근데 지금 뭐예요? 첫 질문이 제품에서 시작했어요. 1페이지랑 차별점을 어떻게 둘까? 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러니까 손가락 하트를 해볼까? 가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나게 스노우볼링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선해 보이게 할까? 어떻게 맛있어 보이게 할까? 를 하다 보면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한다고 더 신선해 보이나요? 아니요. 맛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구매 욕구에서 시작을 하느냐, 구매 욕구에서 시작하지 않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줄까요? 1페이지 봤잖아요. 어떻게 차별화를 주면 될까요? 자, 봐봐요. 요 사진의 매력이 뭐였어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구석에 뭐 잘라놓은 거 이거 큼지막하게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잖아요. 조금 더 줌인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는 거. 그런데 솔직히 요거 반 잘라놓은 거 매력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취향에 공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싹 다 버리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많이 샀겠어요? 매력이 있으니까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이 썸네일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벤치마킹 하면 돼요. 아니면 이걸 벤치마킹 하든지. 그런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화를 줘서 여기다가 하트를 해보든지 여기다 꽃을 하나 놔보든지 그럼 차별화가 되잖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올려놔 보시든지. 결국에 사진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미묘하게 다르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저 왼쪽이 더 예쁜데 라고 하면서 계속 왼쪽 찾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했으니까 예쁜 쪽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표 설정을 맛있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럼 맛있는 딸기는 어떤 딸기예요? 달고 신선하고 달고 신선한 거 먹여줄 순 없잖아요. 신선한 건 또 어떻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애용 초록 색깔. 그죠? 그럼 초록색, 빨간색 보여줄 대비되면서 신선해 보이죠. 그러면 요거는 신선해 보이진 않잖아요. 왜 됐을까요? 속이 보여서. 속이 보이고 맛있어 보여서. 그죠? 요 사진은 왜 많이 팔렸을까요? 크다. 커서? 여기서 결국에 뭐냐면요. 사실 이 썸네일은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판매가 확확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페이지를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말로는 되게 쉬운데 미경님께서 실제로 해보셨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진짜 어려운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죠? 쉬운 것들이죠. 이거 네. 큼직해요? 빨개요? 다른데 풀이 있어서 더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미경님께서 그 인지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왜 어려웠을까요? 일단은 이거를 볼 때 솔직히 사람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할 때랑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밸류 소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컨드리치에서 밸류 소싱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대로만 하면 분석이 저절로 되게끔. 그래서 일단 썸네일은 이 정도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한번 상세 페이지도 한번 봐드릴까요? 요거는 직접 찍으신 건가요? 어떤 게 더 신선해 보여요? 자, 근데 분명히 미경님도 이거 상세 페이지 보셨었죠, 분명히. 이거 만들 때.